이 사진, 엄마 어릴 때랑 똑같은데요? 정민서의 손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모든 운명을 바꿀 줄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서울 신림동 뒷골목, 오후 3시에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간판 글자가 군데군데 벗겨진 허름한 국밥집 신림국밥은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고요함이 찾아들었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벽 한편에 붙은 낡은 달력은 여전히 지난달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민서는 스테인리스 싱크대 앞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32, 긴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앞치마 위로 묻은 고춧가루를 툭툭 털어내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손등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뜨거운 물에 불린 그릇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아내면서도 민서의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머니 고선영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정가희라는 원래 이름에서 민서로 개명한 이유도 엄마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라는 말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죠. 그때였습니다. 출입문에 달린 작은 종이 조용히 흔들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민서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구두에 먼지가 살짝 앉은 정장 차림의 노인이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지팡이를 살짝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와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에는 어떤 위압감보다는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민서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곰탕 하나 되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하는 모습에서 예의를 갖춘 듯 하면서도 어딘가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었죠.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 곰탕을 끓이는 동안 민서는 자꾸만 그 노인을 힐끗거리게 되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했죠. 뜨거운 곰탕을 앞에 놓자 노인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군요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그 표정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식사를 마친 노인이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려다가 갑자기 손에서 지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민서가 허리를 숙여 지갑을 주워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지갑 속에서 흑백의 사진 한 장이 반쯤 삐져나와 팔랑하며 바닥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민서의 손이 사진을 집어들려다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가 있었거든요. 민서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분명히 그 얼굴은 이 사진, 엄마 어릴 때랑 똑같은데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지갑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린 것을요. 계산은 카드로 하지요.
노인의 말투는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뭔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서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었죠. 카드 결제를 마치고 노인이 문을 나서려 할 때 민서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다시 오실 건가요?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아마도요. 그리고는 종소리와 함께 사라졌죠. 민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본 사진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던 그 얼굴, 그리고 그 사진을 품고 다니는 낯선 노인. 왜 그럴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릴까요? 민서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찬물에 손을 담갔지만 식지 않는 궁금증과 어떤 예감 같은 것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던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나타난 작은 균열,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민서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후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어제 본 그 사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던 그 얼굴,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는 낯선 노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물걸레로 테이블을 닦으면서도 민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착각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로 엄마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과거의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야, 문 열었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며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방숙자 할머니였습니다. 70대 초반의 숙자 할머니는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터주대감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늘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무엇보다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꿰고 있는 산증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오늘도 국밥 드실 거죠? 민서가 웃으며 인사하자 숙자 할머니는 익숙한 자리로 툭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민서가 끓인 국밥이 제일이지. 근데 얘야, 너 요즘 피곤한가? 얼굴이 왜 그리 했냐? 민서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지만 분명 어젯밤 잠 못 이룬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을 거였어요. 뜨거운 국밥을 가져다 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좀 잠을 못 잤어요. 별일 아니에요. 숙자 할머니는 국밥 국물을 한 숟갈 떠서 호호 불며 맛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들다 말고 민서를 쳐다봤어요. 어제 왔던 그 양복 입은 영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 민서의 젓가락 쥔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요? 어떤 분 말씀이세요? 늙은 양반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지팡이 짚고. 아, 맞다. 숙자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민서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우리 골목에서도 한창 떠들썩했지. 법무 비서하던 애가 어느 재벌이랑 엮였다고. 이름이 뭐더라? 선영이었나? 민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쾅쾅 거리며 뛰었습니다. 선영이요? 혹시 고선영이요? 맞아. 그 애 아주 예뻤지. 키도 크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숙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며 민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호련이 사라졌었어. 갑자기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비워지고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렸지.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말이야. 민서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어요. 그게 제 엄마예요. 숙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완전히 멈추며 민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뭐라고? 선영이가 내 엄마라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민서를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 영감이 혹시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민서는 그 미완성된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할머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엄마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민서의 간절한 질문에 숙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때 소문으로는 선영이가 어떤 큰 회사 도련님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 그런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럼 혹시 그 도련님이? 글쎄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영감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더라고. 신문에서였나? 텔레비전에서였나? 숙자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민서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진실의 실마리가 있었다니요. 할머니, 그 회사 이름이나 그 사람 이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아이고,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근데 뭔가 대안이 들어간 것 같았어. 대안 무엇? 큰 회사였다고 하더라고. 민서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의심이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그토록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숙자 할머니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일어나며 민서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얘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그래도 궁금하면 한번 알아봐도 좋겠구나. 내 엄마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지도 모르니까. 할머니가 나간 후 민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작은 의혹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과 자신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요. 손님이 없는 한적한 오후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유통그룹이라는 키워드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기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유통그룹. 민서의 가슴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던 중 현재 명예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인물의 이름이 보였어요. 차기훈. 나이는 77세. 어제 국밥집에 왔던 그 노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나이였습니다. 민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차기훈의 젊은 시절 사진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하다 보니 오래된 기업 연역 자료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987년 대한유통그룹 내부 구조 조정.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와 일치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확신했어요. 어제 나타난 그 노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희망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운명적인 재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창문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는 하루 종일 대한유통그룹에 대해 검색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것이 상당히 큰 기업이라는 것과 현재 차기훈이라는 명예회장이 있다는 정도였죠. 오후 8시쯤 젖은 우비를 입고 배달을 나갔던 이정우가 돌아왔어요. 34살의 정우는 낮에는 국밥집 배달을 하고 밤에는 작은 원룸에서 만화를 그리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마음은 여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민서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서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죠. 누나, 오늘 배달 정말 힘들었어요. 비 때문에 길이 다 미끄럽고. 정우는 우비를 벗으며 투덜거렸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런데 뒷골목에 버려진 상자들 정리하다가 이상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민서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편지 봉투요? 네. 뭔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버리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중요한 거면 어쩌나 해서 가져왔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어요.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표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하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민서가 봉투를 받아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봉투에는 누렇게 바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대한유통그룹 법무실 수신 고선영.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1987년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엄마 이름이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민서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누나, 괜찮아요?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는데. 정우 씨, 이거 어디서 찾은 거예요?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상자 더미에서요. 비에 젖어서 거의 다 훼손됐는데 이것만 플라스틱 봉지에 쌓여 있어서 괜찮았어요. 민서는 봉투를 들고 주방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왔죠. 민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선영의 이름이 적힌 인사평가서였습니다. 우수 등급이 빨간 도장으로 찍혀 있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함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회의록 사본이었는데 내부 비공개라는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서의 시선을 끈 것은 작은 메모지였어요. 거기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선영 씨, 이 일이 끝나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훈. 민서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훈. 혹시 어제 국밥집에 왔던 그 노인의 이름이 기훈인 걸까요? 누나, 그게 혹시?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고선영. 그리고 이 회사는 어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회사예요. 정우는 민서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누나, 혹시 이게 누나 아버지와 관련된 건가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하기가 두려웠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들렸어요. 평소라면 별것 아닌 소리였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서는 메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일이 끝나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끝내 하지 못한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서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정우 씨, 이런 서류들이 왜 우리 국밥집 근처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글쎄요. 혹시 누군가 이사하거나 정리하다가 실수로 흘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누군가 누나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놓고 간 건 아닐까요? 민서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어제 그 노인이 다녀간 후 오늘 이런 서류가 발견된다는 게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왜일까요?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모른 채 넘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정우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민서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인사평가서에는 어머니의 입사 연도와 퇴사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자신이 태어난 때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엄마가 뭘 숨긴 거지? 민서의 중얼거림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민서 곁에 서서 함께 서류를 들여다봤죠. 그의 존재만으로도 민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국밥집 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와 누군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출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민서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어제 나타난 그 노인과 자신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그날 밤 민서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가져온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식탁으로 향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차기훈, 고선영, 대한유통, 법무실, 온갖 검색어를 조합해가며 인터넷을 뒤졌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하다 보니 오래된 기사 몇 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대한유통그룹의 연역을 다룬 기업 소개 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창업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경영진 변화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기훈 명예회장, 현재 77세. 민서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나이도 어제 국밥집에 왔던 그 노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서는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잡지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뜻밖의 자료를 찾게 되었거든요. 1987년에 발행된 주간지의 스캔 이미지였는데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제목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대한유통그룹 장남, 법무비서와의 열애설. 민서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확대해 보니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자세히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젊은 남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쪽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여성이 있었어요. 비록 흐릿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어머니 고선영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는데 뒷모습이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민서의 시선을 끈 것은 그 남성이 안고 있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 봤어요.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얼굴 윤곽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눈, 나야. 분명 나야. 그 아이의 눈매는 지금의 민서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민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사 본문을 읽어보려 했지만 스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글자가 흐릿했어요. 다만 몇 개의 단어들은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밀 연애, 집안 반대, 갑작스런 퇴사,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가희. 민서는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가희. 그것은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어머니가 민서로 개명하기 전까지 불렀던 이름 말이죠.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자신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애칭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희야. 네. 가희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이죠. 그때는 그저 엄마만의 특별한 애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던 거예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니 마치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지만 민서는 여전히 그날 밤 발견한 기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가희라는 이름 그리고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런 민서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목요일 오후 2시경 국밥집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들어섰거든요. 차기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그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그에 대해 알아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렸지만 다행히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차기훈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곰탕 2개 부탁합니다. 차기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민서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기대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주방으로 가서 곰탕을 끓이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의혹들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뜨거운 곰탕 2그릇을 가져다 놓으며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례지만 혹시 며칠 전에 떨어뜨리신 사진 말인데요. 차기훈의 숟가락 든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옆에 앉은 남성도 눈치챌 정도로 말이죠. 민서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항상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차기우는 숟가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그리움,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누구죠? 이 아이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민서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 사진입니다. 고선영 씨, 혹시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번에는 차기훈의 눈빛이 확실히 흔들렸어요. 고선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옆에 앉은 남성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차기훈을 바라봤습니다. 차기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모르세요? 그럼 왜 그날 지갑 속에 이와 똑같은 사진이 있었을까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당황하시는 걸까요? 차기우는 갑자기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식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급하게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민서가 아니에요. 제 진짜 이름은 정가희예요. 정가희. 그 순간이었어요. 차기훈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민서는 놓치지 않았어요. 가희. 차기훈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오랜 그리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죠? 저를 아시는 거죠? 제가 회장님의. 하지만 차기훈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어요. 옆에 있던 남성이 황급히 그를 부축하며 함께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밥값은 여기 두고 가지요. 차기훈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정심이 없었습니다.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들이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록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확신이 섰습니다. 차기훈은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고선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희. 그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과 안타까움은 결코 가짜일 수 없었거든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외쳤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알고 있어요. 나도 엄마도.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갑작스럽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아픈 기억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민서는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의 만남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였어요. 차기훈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차기훈의 현재 생활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혹시 그를 다시 만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오전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차기훈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의 가이라는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끝까지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오전 10시쯤 국밥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어제 차기훈과 함께 왔던 그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오상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차분한 걸음으로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서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어제 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상필의 표정은 생각보다 온화했어요. 정민서 씨 맞으시죠? 오상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진중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오상필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거기에는 대한유통그룹 고문 오상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과 함께 왔던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저는 오랫동안 회장님을 모셔온 사람이에요. 민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차기훈이 자신에 대해 뭔가 말했던 걸까요? 오상필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다행히 아직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조용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꽤 오래된 것 같았고 무게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정민서 씨, 아니, 정가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오상필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곧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께서 당신과 관련된 자료를 계속 간직해 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상필은 봉투를 민서 앞에 놓으며 계속 말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회장님께서 직접 찍으신 겁니다. 당신이 돌이 되던 날이었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어렸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의 모습도 보였어요. 비록 얼굴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차기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시계 사진이었어요. 하나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으로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회장님과 고선영 씨가 함께 맞춘 커플 시계예요. 지금도 회장님은 그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 바로 그 여성용 시계였거든요. 집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바로 그것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들이었어요. 고선영의 임신 확인서,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DNA 검사 키트 하나까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언젠가 이 아이가 나타날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라면 이제 회장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오상필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회장님은 그동안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오상필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찾으셨습니다. 수없이요. 하지만 고선영 씨가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상필을 바라봤어요. 엄마가요? 왜요? 고선영 씨는 회장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대한유통그룹 같은 대기업의 후계자와 평범한 비서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말이에요. 오상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민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고선영 씨가 회장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만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 재벌가에 숨겨진 자식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민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게 두 분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멀리서라도 당신들을 지켜보기로 하셨고, 고선영 씨는 당신을 평범한 아이로 키우기로 하셨죠. 오상필은 봉투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어요. 그것은 손편지였습니다. 이건 고선영 씨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회장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가희가 자라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회장님은 이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 할 때였어요. 오상필이 남겨준 자료들을 살펴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그동안 수없이 고민했어요. 정말로 차기훈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며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서는 확신이 섰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가희야, 언젠가 내가 자라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그분을 찾아가렴. 엄마가 숨긴 것은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영원히 떨어뜨려 놓기 위함이 아니었단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민서는 오상필에게 연락했어요. 차기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상필은 주저하지 않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요양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서는 처음으로 국밥집을 정우에게 맡기고 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은 생각보다 아늑해 보였어요. 회색빛 건물이지만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접수대에서 차기훈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3층 창가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민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과연 차기훈은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모른다고 할까요? 손에 든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시계와 오상필이 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11호 방문 앞에 서자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차기훈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회색 머리를 비추고 있어서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차기우는 민서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서, 아니, 가희구나. 차기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민서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시계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시계,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오상필 씨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니, 회장님 시계와 같은 모델이라고요? 차기우는 자신의 손목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민서가 든 시계와 거의 똑같은 시계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히 한 쌍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내 엄마와 함께 맞췄던 거야. 차기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정민서가 아니에요. 정가희예요. 정가희.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기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서와 고선영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오상필이 보여준 것과는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내 지갑에 넣고 30년을 살았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이야. 차기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 사진을 보며 더욱 울컥해졌습니다. 그때 너를 꼭 안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내 손가락을 꽉 잡고 놓지 않던 모습, 그 따뜻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왜? 이제서야 말해주세요. 왜 그동안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차기우는 창가로 돌아가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난 항상 너를 기다렸단다. 매일 밤 내 꿈을 꾸었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 잘못으로 너희를 떠나보냈기에 감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거든. 민서는 차기훈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차기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혹시 저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차기훈은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가희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용기가 없어서 내 엄마 약속을 지킨다는 핑계로 도망만 다녔구나.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민서는 가방에서 DNA 키트를 꺼냈어요. 오상필 아저씨가 주셨어요. 혹시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차기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내 딸인 걸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 눈빛이 어릴 때 그대로였으니까. 그날 오후 부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는 듯이 말이죠. 차기우는 그동안 민서를 그리워했던 마음을, 민서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느꼈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민서는 요양원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차기우는 오상필과 함께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라 딸을 만나러 온 아버지로서 말이죠. 가희야, 너무 허름한 곳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차기훈이 국밥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여기서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민서의 말에 차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엄마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줄 기회를 놓쳤지.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목걸이였습니다. 가희라는 별이 태어났다는 뜻으로 별 모양을 선택했어. 민서는 목걸이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어요. 30년이 지나서야 받게 된 아버지의 첫 선물이었습니다. 정우야, 잠깐 이리 와봐. 민서가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는 수줍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정우 씨예요.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차기우는 정우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가희를 돌봐주셔서. 정우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야, 정우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민서의 말에 정우는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기훈도 함께였어요. 30년 만에 고선영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너무 늦었구나. 차기훈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희, 정말 잘 키워줘서 고마워.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민서도 어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만났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전 평범하게 자랐고 이제는 가족이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민서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희야. 차기훈이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는 아버지가 함께 할게.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해요. 그들은 손을 맞잡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와 딸로서의 새로운 인생 말이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가 차기훈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들 사이의 서먹함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차기훈도 처음에 조심스러움에서 벗어나 진짜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민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밥집 뒷마당의 낡은 벽에 가족 벽화를 그리기로 한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민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기도 했었거든요. 비록 그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접어두었지만 이번만큼은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민서는 물감과 붓을 준비해서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회색빛 시멘트 벽이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그렸어요. 가운데에는 젊은 시절의 고선영, 왼쪽에는 어린 시절의 가희,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의 차기훈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색칠을 시작하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어린 시절 자신의 해맑은 표정, 그리고 아버지의 자상한 눈빛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을 갈라놓았지만 그림 속에서만큼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가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누나,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예술가 따로 없어요. 정우는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는 민서가 아버지를 찾은 후로 한결 밝아진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의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서는 땀을 닦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작품을 바라봤어요. 그림 아래쪽에는 예쁜 글씨체로 문구 하나를 적었습니다. 가족은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그렸구먼. 아버지랑 딸이 저렇게 닮았네. 돌아보니 방숙자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벽화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서가 묻자 숙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참 오래 걸렸구나. 그때 그 영감이 처음 왔을 때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제야 다 알겠네. 할머니의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동네 어른들의 눈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서는 완성된 벽화 사진을 찍어서 차기훈에게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 가희야.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이번 주말에는 내가 국밥집에 갈게. 메시지를 읽은 민서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차기훈이 요양원 밖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벽화를 직접 보러 오겠다고 하다니요.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벽화를 출력한 사진과 함께 차기훈이 써준 편지도 가져갔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선영아, 우리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야 가희를 만났어.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가희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구나.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 민서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사진을 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다시 만났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민서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에 민서는 어머니의 시계를 손목에서 풀어 차기훈이 준 시계로 바꿔 찼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맞춰 나갈 때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그날 국밥집에 나타난 낯선 노인 한 명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갑 속에 간직된 사진 한 장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였죠. 다음 주 토요일 차기훈은 정말로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오상필의 부축을 받으며 뒷마당의 벽화를 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희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다니. 차기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벽화를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차기훈은 가끔씩 국밥집을 찾아와 민서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이 특별한 부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차기우는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가희야,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을래? 민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곳이 좋아요.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정우 씨도 있고. 차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여기 근처로 이사 올게.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야. 며칠 후 차기우는 정말로 국밥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30년 만에 딸과 같은 동네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차기우는 민서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손을 맞잡고 걷는 부녀의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훈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민서가 물었어요. 응, 가희야.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차기훈의 대답에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차기훈은 자신의 새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국밥집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소중한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30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된 거니까요. 민서도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우라는 든든한 친구도 있고 숙자 할머니 같은 이웃들도 있고.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정말로 때가 되니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뒷마당의 벽화를 바라보며 민서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정말로 가족이 됐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기훈이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국밥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는데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민서 씨 맞나요? 그 남성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대한유통그룹 현 이사 정민호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순간 긴장했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회사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기훈 회장님과 관련해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는 그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다행히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회장님이 당신을 인정하시면서 회사 내부에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서는 당황했어요. 상속이라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 이사진들이 회장님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딸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정민호의 말에 민서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게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최악의 경우 회장님의 명예회장직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요.
민서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곤란에 처한다니. 이런 일은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인하면 돼요. 사실 혈연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아예 연락을 끊으시죠. 회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정민호가 나간 후 민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인데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는다니. 그때 정우가 들어왔어요.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민서는 정우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정우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가족이 만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곤란해지시잖아. 누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장님이 정말 누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런 압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정우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만 민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차기훈이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가희야, 오늘 회사 사람이 왔었다며? 역시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차기훈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내게 피해를 끼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 인생의 빛을 가져다 준 건 너야. 하지만 회사에서 가희야, 아버지를 믿어줘. 그깟 회사 일로 내가 흔들릴 것 같아? 30년을 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아버지를 그런 걸로 포기할 것 같아? 차기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민서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후 차기훈은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가희야,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아버지 따림을 알리는 게 어떨까? 예.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다음 주에 있어. 거기서 내가 내 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어.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자리에 자신이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왜 어울리지 않아? 넌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리고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고. 차기훈의 말에 민서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딸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화려한 세계가 두렵기도 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머니를 찾게 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그런 자리에 나가도 될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어머니가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가희만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 하지만 동시에 가희가 자라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면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도 했었죠.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권도 존중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엄마,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인 것 같아요. 다음 날 민서는 차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결정했어요. 행사에 나가겠어요. 정말? 가희야, 고마워.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곁에 있을 테니까. 창립기념일 행사 당일 민서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차기훈이 직접 골라준 옷이었는데 생각보다 자신에게 잘 어울렸어요. 가희야, 정말 예쁘다. 내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보네.
차기훈의 말에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업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까지. 민서는 처음 보는 세계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아버지의 든든한 손을 잡고 있으니 용기가 났어요. 드디어 차기훈이 무대에 올라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만에 제 딸을 찾았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정가희, 아니 정민서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차기훈이 민서를 무대로 불렀어요. 민서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아래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아버지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민서의 말에 차기훈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딸의 어깨를 꽉 감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차기훈과 민서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가희야, 오늘 정말 수고했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이제 우리는 당당한 가족이야.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 그날 밤 민서는 국밥집에서 정우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오늘 행사 소식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누나,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정말 예뻐 보여요. 정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요, 누나. 누나는 이제 당당한 재벌가 딸이에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 국밥집의 민서예요. 정우는 민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다운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의 딸로서 당당하게 섰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평범하게 자랐지만 이제는 제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창립기념일 행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삶은 또 한 번 크게 변했어요.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고 국밥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좋은 변화는 차기훈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와 딸 사이가 되었어요. 서먹함도 사라지고 진짜 가족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차기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가희야,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지 않을래? 가족여행이요? 응. 30년 동안 못한 걸 이제라도 해보자. 내 엄마도 좋아했던 바다. 함께 보러 가자.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바다가 있었거든요. 강릉의 한 작은 해변이었는데 어머니가 젊은 시절 가장 행복했던 곳이라고 했어요. 정말 좋아요, 아버지. 그들은 다음 주말에 강릉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정우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정우는 사양했어요. 누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가게 지키고 있을게요. 정우의 배려에 민서는 고마워했어요. 금요일 저녁 차기훈과 민서는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 차기훈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엄마와
처음으로 여행을 간 곳이 강릉이었어.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지. 어떤 이야기예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였는데 내 엄마가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함께 갔던 거야. 차기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내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했어. 바닷가에서 말이야.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주셨거든요. 정말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 신분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지. 차기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 회사 일도 복잡했고 결국 내 엄마는 혼자 너를 키우기로 결심한 거야. 민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강릉에 도착한 것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민서는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곳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차기훈과 민서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차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야. 결혼 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는 의미로.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내가 가져야겠구나. 민서는 반지를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그들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민박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민박 주인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정말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간이 정말 좋아요. 나도 그래. 이제부터는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자. 다음 날 일요일 그들은 어머니를 위한 작은 추모식을 했어요. 바다에 꽃을 띄우며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딸. 정말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잘 돌볼게. 차기훈의 말에 바다가 잔잔하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서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차기훈이 특별한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이아 회사에서 너를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어 해. 프로젝트요? 사회공헌 사업이야. 소외계층을 위한 급식소 운영.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하지?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국밥집에서 하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큰 일을 할 준비가. 천천히 하면 돼.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정우도 함께 하면 어떨까? 민서는 눈이 반짝였어요. 정우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며칠 후 민서는 정우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우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렇게 희망급식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민서는 총책임자가 되었고 정우는 운영팀장이 되었습니다.
차기우는 뒤에서 든든한 지원을 해주었어요. 첫 번째 급식소는 신림동의 문을 열었어요. 국밥집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숙자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 그리고 차기훈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이 작은 시작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서가 인사말을 했어요.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급식소 벽면에는 국밥집 뒷마당에 그렸던 벽화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급식소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매일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민서와 정우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차기훈이 급식소를 찾아왔어요. 가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야. 내 엄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차기훈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괜찮아요. 아버지도 찾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 민서는 어머니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저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차기훈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선영아,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우리 가희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고마워.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기훈이 민서에게 말했어요. 가희야,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뭔가요? 30년이라는 시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미안해. 민서는 차기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몰라요. 저도 어른이 됐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차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가희야. 정말 고맙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갑 속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것도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